24kg 군장 메고 선착순 고열의 장기 손상. 네, 어제 육군 참모총장은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육군관 어떤 대안 하셨나요? 군 인권센터에서는 과학행위로 규정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숨진 훈련병의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참모총장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아마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기 훈련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아직은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회피하는 것 같긴 한데, 전주의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안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입대를 한 그런 젊은 또 대한민국 남성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명복을 빌고요. 정말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참 국회를 마지막으로 장식한 이 고 최수근 장병의 살해도 사실 다 아들을 둔, 저도 이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만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다 굉장히 마음이 남일 같지가 않은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이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건 초기이고 지금 이미 이거는 경찰로 사건이 이첩이 돼서 어떤 그런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또 얼차려를 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들, 중재당이랄지 이렇게 책임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군사 문화가 저는 좀 개선이 되긴 했어요. 전과 같은 그런 단체 기합이나 어떤 그런 군기를 잡는다는 차원에서의 조금 더 정말 이 상식과 좀 동떨어진 그런 군사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제가 법사위에서 본 바로는 그런 군사 문화가 조금 또 시정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저한 또 신속한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문제되는 그런 군사 문화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충분히 필요하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또한 법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중지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상황으로 군 문화 한번 다시 재점검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군기 훈련 중 이 규정 위반 정황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 8구표표기를 시키고 게다가 300m 길이 연병장을 선착순 달리기까지 시켰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군장 빈 공간에 책을 끼워 넣어서 더 무겁게 만들었다. 박세현 당선인님, 예. 책을 더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군장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군기를 세우기 위한 얼차려 수준이 아니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 군이 그 많은 훈련 중에 사고 같은 거 날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육군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아주 소중한 아이를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또 장병의 인권에서 보면 소모품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그런 어떤 생명으로 인권으로 다뤄야 되는데 육군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까지 했다면 이것은 가혹행위를 넘어서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32사단의 수류탄 사고나 12사단의 이 가혹행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정치권이 더 의견을 모으고 해서 더 들여다보고 정말 그래서 사망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유가족에까지 그리고 전체 우리 부모들에게까지도 정말 안심하고 아들을 자식들을 군에 맡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기회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규정에 어긋난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훈련병이라서
지금 언론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인이 열사병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또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딱 지정하고 예. 갔다 오게 해서 1등 오는 사람을 열애로 하고 계속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 1등만 빠져 하고 예,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1등 사인이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폐혈성 쇼크고요. 예. 병원 도착했을 무렵에 예.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그리고 열사병으로 추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네. 회복이 안 되고 폐혈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심장 투석을 한 가운데 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사망훈련병의 이 부검 결과 무리한 운동 등의 이유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 융해증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게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김영주 의원님, 횡문근 융해증 이게 뭐죠? 그러니까 열사병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보는데 횡문근이 뭐냐면 우리가 손발 운동을 하는 손발 다리에 있는 골격근을 얘기합니다. 몸을 지탱해주고 운동을 담당하는 골격근. 골격근이 실제로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골격근에 있는 세포가 죽게 돼요. 죽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신장이 폐색된다 그러거든요. 신장이 막혀서 죽는 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열사병이 왔기 때문에 고열에 대한 응급처치를 안 했고요. 다시 40분에 열사병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처치 없고 속초의료원에 1시간 뒤에 갔는데 거기는 실제로 신장이 막혔기 때문에 신장 투석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투석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9시 20분경인가 40분경 강릉 아산병원 갑니다. 거의 4시간을 헤맨 거예요. 네. 이미 그때는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우선 초기에 응급처치가 안 돼서 열사병이라면 몸을 아주 찬물에 넣긴다든지 얼음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응급처치도 안 됐고 탈의를 시킨 다음에 선풍기를 틀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얼음을 된다든지 몸을 춥게 차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발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는 각 병원에 신장 관련된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석기가 배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없었다. 일선에 있는 그 군인들 경우에는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죽은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죽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됐고 이미 그 애를 바로 국군 병원이라든지 헬기로 이송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4시간을 허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얼차려 받을 수 있죠. 400m 저도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네. 그렇지만 군장 메고 선착순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저 때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 팔굽혀펴기 여러 명 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법에도 위반되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런 열사병 증세가 났을 때 또 소변에서 이상한 그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바로 조치도 안 됐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4시간 동안을 허비했다는 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군대가 주묵구식으로 혹은 어떤 문제가 되면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초동의 골동타임을 놓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육군 나왔는데 18년 전, 20년 전에 군 생활했는데 저 정도의 얼차력, 그때도 군기 훈련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제가 놀란 게 그런 겁니다. 책을 넣을 정도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책까지 넣었다. 이런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인이 횡문근 융해증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군기 훈련을 가혹행위 수준으로 진행해서 이 병사가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비판 피할 수 없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